안녕하세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를 위해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겨울이 되면 몸은 따뜻해지지만 다른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몸속 수분이 조용히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은 갈증을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목이 안 마른데 물을 꼭 마셔야 하나?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갈증이 없다고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몸은 이미 수분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호가 늦게 도착할 뿐입니다. 이 차이가 어지럼증과 피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겨울철 시니어 탈수 문제를 다룹니다. 어렵지 않게 생활 속 예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바로 실천할 방법도 알려드립니다. 문제 상황 소개. 겨울이 되면 집 안은 따뜻하고 포근해집니다. 하지만 공기 속 수분은 빠르게 사라집니다. 몸은 따뜻해도 안에서는 건조가 시작됩니다. 이럴 때 많은 시니어 분들이 물을 덜 마십니다. 목이 마르지 않으니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오늘 물 거의 안 마셨네라는 생각도 잘 들지 않습니다. 입술이 조금 트고 피부가 당겨도 대수롭지 않습니다. 겨울이라 원래 그런 거라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몸에서 보내는 조용한 신호입니다. 가끔 어지럽거나 기운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잠을 잘 못 잤다고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몸속 수분이 부족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탈수는 여름에만 생긴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시니어에게는 겨울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갈증을 못 느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핵심 정보 1. 사례와 원인. 70대 어르신 한 분의 겨울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여름에는 물을 비교적 잘 드셨습니다. 외출할 때도 물병을 챙기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겨울이 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실내가 따뜻하니 목마름을 거의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루가 지나도 물컵이 그대로 있는 날이 많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몸이 쉽게 피로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가벼운 어지럼증도 간간히 느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겨울철 탈수 가능성을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갈증 감각의 자연스러운 둔화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뇌의 갈증 신호가 약해집니다. 몸은 물을 원하지만 신호는 늦게 도착합니다. 두 번째 원인은 난방 환경입니다. 히터와 보일러는 실내 수분을 빠르게 말립니다.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수분이 계속 빠져나갑니다. 세 번째 원인은 체내 수분 저장량 감소입니다. 시니어는 원래 몸속 물 저장 공간이 적습니다. 그래서 작은 부족도 금방 증상으로 이어집니다. 핵심 정보 2. 생활 속 위험 요소. 겨울 생활 속에는 탈수를 부르는 요소가 많습니다. 첫 번째는 난방 온도를 높게 유지하는 습관입니다. 실내가 따뜻할수록 공기는 더 건조해집니다. 몸은 편안해도 수분은 계속 빠져나갑니다. 두 번째는 활동량 감소입니다. 겨울에는 외출과 산책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움직임이 줄면 물 마시는 횟수도 함께 줄어듭니다. 필요한 만큼 마셔야 한다는 생각도 약해집니다. 세 번째는 따뜻한 음료 중심의 습관입니다. 커피와 진한 차는 몸속 수분을 더 배출합니다. 마신 양보다 더 많은 수분이 빠질 수 있습니다. 물 대신 음료로 채웠다고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네 번째는 복용 중인 약물입니다. 혈압약이나 이뇨제는 소변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갈증은 더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탈수가 더 조용히 진행됩니다. 핵심 정보 3. 구체적 경고 및 체크리스트.
겨울 탈수는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몸은 분명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입술이 자주 트고 잘 낫지 않으면 주의하세요. 겨울이라서 그렇다고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수분 부족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손등 피부를 살짝 눌러보세요.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속도를 확인하세요. 회복이 느리면 몸속 수분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집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침 소변 색도 중요한 기준입니다. 연한 노란색은 비교적 괜찮은 상태입니다. 진한 노란색이면 물 섭취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갈색에 가까우면 반드시 물을 보충해야 합니다. 이유 없는 어지럼증도 그냥 넘기지 마세요. 피곤해서 그렇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탈수로 혈액순환이 느려졌을 수 있습니다. 오늘 물을 몇 잔 마셨는지 떠올려 보세요. 실내 공기가 너무 건조하지 않은지도 확인하세요. 이 작은 점검이 큰 사고를 막아줍니다. 실전 해결법 3가지. 첫 번째 방법은 시간을 정해 물 마시기입니다. 갈증을 느낄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침 기상 후 물 1컵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그 다음에는 2시간마다 물을 1컵씩 드시면 좋습니다. 양이 부담되면 작은 컵으로 나누어 마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에 많이가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실내 공기 관리입니다. 겨울 실내 공기는 생각보다 훨씬 건조합니다. 가습기를 켜거나 젖은 수건을 방 안에 걸어두세요. 공기가 촉촉해지면 호흡으로 빠져나가는 수분이 줄어듭니다. 난방을 강하게 할수록 습도 관리가 더 중요해집니다. 세 번째 방법은 따뜻한 물로 바꾸기입니다. 겨울에는 찬물이 부담스러워 물 섭취가 줄어듭니다.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은 훨씬 마시기 편합니다. 속을 편안하게 하면서 수분 보충도 동시에 됩니다. 커피나 차 대신 따뜻한 물을 선택해 보세요. 요약 정리. 오늘 이야기의 중요한 내용을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겨울에는 갈증 신호가 평소보다 늦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몸에 물이 부족해도 괜찮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난방과 히터는 몸속 수분을 조용히 빼앗아 갑니다. 따뜻한 실내에서도 수분 손실은 계속 진행됩니다. 커피와 차 같은 음료는 탈수를 더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입술이 자주 트고 피부가 쉽게 건조해지면 주의하세요. 손등을 눌렀을 때 회복이 느리면 수분 부족 신호입니다. 아침 소변 색이 진해졌다면 물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갈증을 기다리지 말고 시간을 정해 물을 마셔야 합니다. 실내 습도를 유지하면 수분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겨울에는 따뜻한 물이 가장 편안한 선택입니다. 오늘 이야기 차분하게 잘 들으셨나요? 겨울 건강은 큰 변화보다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그 중에서도 물 한 잔은 가장 기본이 되는 습관입니다. 목이 마르지 않아도 괜찮다고 넘기지 마세요. 몸은 말없이 신호를 보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먼저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뜻함과 함께 촉촉함도 꼭 챙겨주세요. 실내 공기가 편안하면 몸도 훨씬 덜 지칩니다. 겨울 난방 속에서도 몸은 수분을 필요로 합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 중 한 가지만 실천해도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 물 한 모금부터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겨울 하루가 조금 더 편안해지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시니어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오늘도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